안녕하세요. 스윗빅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 이야기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본 영화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혹시 SNS를 보다가 작고 작은 나라는 영화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저 2024년 영화인데 저는 최근에서야 이걸 알게 됐거든요. 네, 그래서 넷플릭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진짜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이 영화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. 그래서 어떠한 모습과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보고 느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. 네. 일단은 한 줄 평을 말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적이어서 울 수 없었던 영화입니다.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고 너무나 그런 내용이라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이 영화 살짝 구미가 당기시나요? 제가 어떠한 장면들이 또 저의 심금을 울렸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영화의 시작 장면입니다. 주인공 유춘어가 계단을 올라갑니다. 발이 뒤틀려 있고 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계단 난간을 잡은 손은 엄청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장면이 일단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. 어떻게 이런 몸의 컨디션을 묘사할 수 있지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실제로 뇌성마비를 가진 배우신가?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잘 묘사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그러고 나면 계단을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. 옥상을 올라간 주인공은 유서를 씁니다. 유서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. 이 장면도 저는 어떠한 진실성을 담고 있는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. 제 생각에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만약 아니라면 저는 그랬습니다.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될지, 내가 짐은 되지 않을지,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나은 선택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았고 정말 실제적인 그런 마음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첫 장면으로 이러한 것을 묘사를 했던 것이 몰입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고
또 왜 이러한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면서 영화를 더욱더 몰입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. 두 번째 감명 깊었던 장면은 류춘허의 일상입니다. 일상을 보면 그 물을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합니다.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손에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그는 사례가 자주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장면이 굉장히 디테일했고, 그는 걸을 때마다 또 몸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도 저는 배우에게도 경외심을 많이 느꼈습니다. 류춘허를 연기한 이양첸 씨 배우는 그 아이돌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연기들이 정말 연기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빨대를 쓰는 모습, 막 얼굴이 뒤틀려 있는 모습, 그리고 물을 흘리는 모습, 근육이 또 긴장되는 모습들까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과장 없고 동정을 유발하려는 연출이 아닌 그냥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. 원래 그런 것처럼. 이게 이 영화의 또 다른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장애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 것. 그냥 한 사람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.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또 더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세 번째 장면은 춘허의 아르바이트 장면입니다. 춘허는 그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합니다. 근데 사람들은 춘허한테 묻습니다. 왜 굳이 일을 하려고 하냐고. 그때 춘허는 대답합니다. 일도 일이지만 이것은 존엄의 문제다. 저는 이 한마디가 영화를 되게 관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. 가만히 있어, 다친다, 무리하지 마.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.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. 저 또한 자주 들었습니다. 근데 이 말이 쌓이면은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. 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.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.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장애인한테 일이라는 것은 다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. 주인공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존엄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캐릭터의 그 단단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. 다음은 네 번째 장면입니다. 한 번은 춘허는 자신이 매미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. 매미가 되고 싶은 이유는 매미처럼 허물을 벗으면 새로운 몸이 있으면 좋겠다고,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고.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. 정말 한순간에 몸이
뭔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고 싶다.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말은 또 자기 몸을 한 번이라도 사랑하지 않아봤다면은 뭐 해볼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허물을 벗어도 새로운 몸은 오지 않습니다.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바로 수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. 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면서도 서 있는 것, 그게 진짜 용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대사가 되게 좋았던 게 춘호라는 인물도 아까 존엄을 이야기하면서도 허물을 벗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나아가면서도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 고뇌하고 무너지고 고뇌하고 또 이겨내고 나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. 영화 마지막쯤에는 영화에서 춘호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.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시선을 받고 살아갑니다. 뭐 동정의 시선, 두려움의 시선, 때로는 혐오의 시선을 받습니다. 근데 아주 드물게 가엾게도 이상하게도 보지 않는,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조용히 말해주는 시선이 있다고요. 당신도 우리 중 하나라는 그런 시선입니다. 저는 이 말이 관객한테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장애인을 불쌍하게도 대단하게도 보지 말고 그냥 같은 사람으로 봐달라는 것.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시선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제 주변의 시선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그렇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시선들이 많습니다. 또 제 발걸음이라는 속도에 맞춰주고 또 배려를 하면서도 제가 미안해할까봐 유쾌한 농담으로 웃게 해주고, 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저로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저의 영화 리뷰였습니다. 제가 좋아했던 장면 5가지를 뽑아봤는데요.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.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까요? 아니면 이 리뷰로 또 만족하셨을까요? 진짜 처음에 했던 말처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. 너무 사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먹먹함과 여운이 많이 남아있는 영화입니다.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영화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영화의 제목은 작고 작은 나입니다. 왜 작고 작은 나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작고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. 작고 작게 보는
또 볼 수밖에 없는, 볼 수 없게 만드는 시선이 있을 뿐입니다. 그래서 그런 시선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게, 너도 같은 존재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또 이 채널이 또 제가 거기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그런 시선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의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